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국 정부는 동남아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태국의 야심찬 계획은 단숨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기차라는 미래 산업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었던 찰나, 태국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계산하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파장은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은 왜 한국이 준 기회를 스스로 잃고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태국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브랜드들이 지배해온 태국 자동차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이었죠.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기차 분야 투자 진출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주자로 태국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니라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아는 연간 최대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공장 건설을 제안했고 태국 정부는 이 제안에 누구보다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기아를 향한 관심을 넘어 거의 구애에 가까운 행보가 이어졌죠.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찬란했던 기대는 어느새 식어갔고 태국 정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태국 정부는 어쩌면 기아가 이미 손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협상이 진전될수록 그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는데요. 처음에는 분명 이해 가능한 수준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구는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물론 현지 고용 의무 확대, 심지어 공장 주변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 기아가 전부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기아는 처음엔 그 요구들을 무리해서라도 수용하려 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는 의도였죠. 하지만 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조건에 또 다른 요구가 이어지며 끝없는 리스트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아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협상이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고 말이죠. 욕심은 때로 기회를 삼키는 법이라죠. 태국의 끄는 요구는 기아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우정 기아 재경본부장 부사장은 바로 태국 공장은 정부와 인센티브 협상을 했으나 당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 우리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며 단호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태국 정부에겐 마치 벼락과 같았지만 태국 정부는 여전히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투자청은 결국은 기아가 조건을 수용할 것이라 믿으며 더 강력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한 것이었죠. 그렇게 태국 정부는 기아의 반응을 과소평가한 채 자신들의 요구를 끝없 밀어붙였습니다. 기아는 이 오만함에 완전히 질리게 되었고 결국 투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태국 정부의 과도한 요구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 그리고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률 저하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기아의 결정을 이끌어냈죠. 하지만 그 중심엔 태국의 오만한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국 정부는 마지막이 되어서야 기아의 결정을 뒤늦게 깨닫고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이미 기아는 태국 공장 설립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결단은 단순히 공장 설립을 철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국 시장 공략 자체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태국 판매법인을 통해 전기차 신모델인 EV9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여전히 태국을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단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공장 유치 발표 당시 현지 언론과 국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감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아의 철회 결정은 태국 정부를 넘어 태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순간에 변해버린 미래의 청사진 태국은 그 어떤 위기보다 큰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보면 태국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 부카시의 현대자동차의 첫 동남아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현지 공장은 연간 약 1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주요 생산 모델에는 전기차 아이오닉5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이후 직접 고용 인원만 수천 명,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자동차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죠. 현지인들에게 현대차는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받아 그저 감사하다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태국은 이와 같은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놓쳤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욕심과 과도한 협상 전략이 결국 기아의 결정을 뒤흔들었고 태국 정부의 오만함이 이 중요한 기회를 망친 셈이 되어버렸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현지는 초상집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태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협상 전략 때문이다. 기아 공장이 들어섰다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후회된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태국 투자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나면 이제 우리 태국은 다 끝났다. 방콕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데 기아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리하고 공장을 확장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다. 기회만 준다면 지금 기아를 향해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다.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샌다라며 많은 이들이 기회의 상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기회를 놓친 이유는 분명히 그들의 조급함과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태국의 욕심이 스스로의 기회를 걷어찬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테슬라 역시 태국 정부의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에 질색을 하며 50억 달러, 무려 7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을 아예 백지화해버렸죠. 한 번의 실수도 뼈아픈데 태국 정부는 그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하루하루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기아는 단호한 철회 결정 이후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기아 관계자는 일단 조건을 듣고 있다고 말했지만 쉽게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기아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지금 태국은 그저 놓친 기회를 바라보며 아쉬워할 뿐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줄줄이 태국에 등을 돌리자 태국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에도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때 태국은 동남아 전기차 허브의 심장이 되겠다는 야망에 들떠 있었지만 지금 그 꿈은 현실성 없는 환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한 채 끝없는 욕심과 오만한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한 대가는 이제 태국 정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욕심과 오만으로 걷어차 버린 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이제는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